수도권 내에서 가장 많은 의석수가 걸리는 경기도, 먼저 이제 안개 속인 선거고 이곳대로 볼 수 있겠습니다. 고양갑, 심상정 정의당 대표가 있는 상황인데, 역시 이제 선거 공표 기간, 여론조사 공표 기간 들어서기 직전까지 막판에 힘을 냈던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수성을 할 수 있을지, 고양정은 알려진 대로 이제 김연아 후보가 얼마나 힘을 낼지, 그리고 평택갑, 여주, 양평 이 정도로 저희가 좀 압축해서 접전 지역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. 고양 지역은 이제 부동산, 창릉 3기 신도시 때문에 지역 민심이 현 정부에 좋지 않다라는 분위기 속에서 보수가 유리하지 않겠느냐라는 조심스러운 전망이 있었는데, 또 막상 여론은 표심에 이 부동산 문제가 크게 영향을 안 미쳤다, 이런 분석도 있고. 그렇습니다. 저도 상당히 제 예측하고 달라졌어요. 네.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두 국토부 장관, 교육부 장관이 그 지역인데, 예. 한간에는 심지어는 여론이 안 좋아서 출마도 못한다, 이런 심한 그랬었죠. 얘기까지 좀 나돌았습니다. 그런데 예.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까 실제로 의외로 이제 그분들보다 중량감이 떨어질 거라고 하는 새로운 분들이 왔는데 득표력이 또 있어요. 네. 이제 그런 부분이 과연 이제 한편으로는 신도시, 또 이라 하면 GTX와 같은 개발 소재가 있는 분들이 갖고 있는 섭섭함과 동시에 여당에 대한 기대가 여전히 존재하는 거 아닌가, 이제 그런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. 불만이 충분히 이제 어필이 됐고 개선되기를 기대하는 마음이 좀 하지만 커졌다. 여전히 예. 이제 뭐 현 정부가 결국에는 여러 가지 어떤 부동산과 관련된 또 건설과 관련된 최종 마무리를 해가야 되기 예. 때문에, 그래도 야당의 표를 맡기기보다 여당의 표를 맡기는 것이 나름대로 어떤 자기 지역의 어떤 뭐 이익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좀 이롭다고 판단할 수 있고, 또 그런 의미에서 이 박빙의 선거가 된다. 심판론과 그래도 여당의 표를 줘야 되겠다라는 것들이 좀 상당히 힘의 균형을 만들어가는 그런 모양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예. 심상정 대표가 사실 앞서 이제 이정미 후보도 봤습니다만, 이정문 후보는 어쨌든 이제 막판 여론조사에서 당선권에서 좀 멀리 있었고, 창원 선산 지역도 비슷하게 이제 여당계, 민주당계 이제 후보들이, 범여권계 후보들이 겹쳐 있는 상황이라 될지 안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대표라도 이 자리를 좀 수성해야 되는 상황인데 예전만한 분위기를 끌지는 못했다, 이런 분석이 있었어요. 네. 예. 뭐 지난번 짚었던 것처럼 정의당이 이번에 비례대표를 많이 확보해서 무리한 그 여당에 대한 국정협조를 하지 않았느냐, 자기 색깔과 정체성을 잃어버렸다는 겁니다. 그러다 보니까 비례대표는 예상보다 오히려 더 기대치에, 지금 목표는 교섭단 지역 구성까지 바라본다 그러지만 실상은 뭐 한 5에서 10석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만은, 정작 지역구에서는 경쟁력 있는 후보 지역이 딱히 나오질 않습니다. 네. 그나마 이 경기 고양갑인데 통합당의 이경환 후보가 나름대로 분전을 하고 있고, 민주당 후보하고 심상정 후보가 그 단일화를 성사시키지를 못하면서 이젠 그 치열한 양상으로 가고 있는데, 오히려 초기에 많이 처져 있다가 상당히 팽팽한 구도까지 갔다, 이렇게 보는 게 더 정확할 것 같습니다. 예. 그리고 경기도는 아무래도 59석이나 되기 때문에 우리 인구도 지금 대한민국 5,200만 명 중에서 한 1,400만 명에 육박하고 있습니다. 그렇습니다. 그리고 지역구가 59석으로 가장 많은데, 예. 지난번 그 민주당이 전체 60석일 때 40석을 거의 3분의 2를 가져가 버렸습니다. 그런데 또 다른 특징이 그나마 통합당에서 볼 수 있는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. 하나는 뭐냐 하면은 권역별로 통합당에 유리한 지역이 있습니다. 경기 북부 지역과 농촌 지역들이 해당이 됩니다. 이 지역들에서는 지금 예상대로 상당한 강세를 보이고 있고, 그리고 그 경기 지역은 그 나름대로 수도권에서는 현역 지역이 그래도 많은 편입니다, 여기가. 그래서 19곳을 중심으로 해서 상당히 선전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뭐 나름대로 좋은 결과를 보고 있고, 사실 지난번보다 훨씬 목표를 높여 잡고 있는 상황입니다. 예. 또 다른 경기 지역도 중량감 있는 인사들, 또 신선한 인사들이 포진이 되어 있습니다. 자, 여기서는 어디를 좀 봐야 될까요? 여러분들 어디가 관심 갑니까? 분당 갑 지역, 김은혜 방송인 앵커 출신, 막판에 힘을 내면서 역시 현역 의원인 김병관 의원에게 상당히 지금 근접해 있는 지역이고, 또 여러 가지 뭐 여당과 관련된 어떤 잡음 때문에 주목을 좀 받았던 남양주 배영의 이제 김용민 대 주광덕,
광명갑의 이모경 핸드볼 선수 출신이죠. 그리고 양주상 씨, 안산 단원을에 최근에 이제 그 영상이 좀 돌면서 좀 처져 있던 박순자 후보가 얼마나 그 여파로 여론조사 공표가 안 되는 이 며칠 사이에 따라잡을 수 있었을지 안산 단원을 지역 용인정의 이탄희, 김범수 이 지역도 상당히 관심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. 어느 지역을 조금 짚어주시겠어요? 저는 뭐 한 두 곳 일단 네. 먼저 말씀드려 보겠습니다. 안산 단원을이 굉장히 시사성을 많이 가지는 지역구입니다. 네. 잘 아시는 대로 2014년에 있었던 세월호 참사에 해당 지역이 바로 그 단원구가 이 지역구입니다. 예. 그리고 또 불과 며칠 전에 김남국 후보가 성비하 여성 성희롱 논란에 지금 휩싸여 있는 상황이라서 그런 차원에서 지금 굉장히 국민적 관심까지 끌고 있는데 예. 그동안 그 나름대로 이 지역권에서 통합당이 선전을 해서 의석을 단원에서는 2석 다 차지를 했었거든요. 네. 이번에도 그런 기세를 얻는다면 현역 의원들이 나름대로 좋은 결과를 내지 않을까 보는 것이 통합당적 입장이고요. 그리고 그 아까 말씀하신 제일 처음 말씀하신 성남 분당각 같은 경우는 두 가지 관점에서 보면 될 것 같습니다. 예. 하나는 뭐냐면은 이 지역이 그동안 전통적인 그 통합당 우파 지역 강세 지역입니다. 예. 그런데 넘어갔다는 부분이 있었고 또 한 부분은 이번에 반전의 기회를 노리는 것이 김명관 의원이 있지만 김은혜 후보가 기자 출신이고 언론인으로서 상당한 지명도를 가지고 있습니다. 예. 그리고 또 청와대 대변인을 통해서 나름대로의 경력도 쌓은 입장이라서 팽팽한 구도를 만든 것까지는 확실히 간 것 같아요. 예.